토크쇼 까칠 남녀. 오늘 세 방이 산부인과 진료실을 옮겨놨는데요.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이제 다리를 좀 여기 양쪽에다 올려주시고요. 아, 여기 앉으라고요? 앉아요. 다리 올리시고. 잠깐만요, 선생님. 왜요? 아니요, 제가 다리. 간질간질해서. 다리 올리시고. 자, 이런 의자는 또 어디서 구했대. 아, 이렇게 민망한 거구나. 못 해먹겠네, 진짜. 아니, 실제로 근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이현지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네. 신뢰감이 있어서 진짜 의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쫙 벌리는 거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다리가 안 벌어지더라고요. 예. 아니, 여기서 거칠게 다루셨나봐요. 되게 거칠고, 내가 저기서 다리를 벌리는 게 처음으로 벌려봤거든요. 굴욕당한 듯한 느낌과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지배당하는 느낌과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빨리 나가고 싶고. 이게 쉽사리 쉽진 않은데 남자들은 쩍벌남이라고 해서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네. 우리 서민 교수님은 항상 방송 중에도 얌전하게 다리를. 오늘 그러면 다리를 늘 모으고 계신 우리 서민 교수님께서 한번 그 쩍벌남 한번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얍, 얍, 얍. 아니, 손을 좀 치워주세요. 뭘 보려고 안 돼. 아니, 그게 더 민망해요. 손 이렇게 붙고 아니야, 있는 게. 민망한 게 좋아. 아, 그래요. 보통 쩍벌남들은 이렇게 네. 좀 엉덩이를 앞으로 좀 빼고, 그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뭐 스마트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졸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요만큼이어야 될 자기 공간이. 네. 이만큼씩이 다 지금 그래서 그 침범된 옆에 거잖아요.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맞아요. 예, 그런 자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쩍벌려는 이 쩍벌럼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예, 오늘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산부인과에서 이런 자세를 가셨던 분들이라면 취하셨어야 되는데요. 그 의자를 무슨 의자라고 하는지 네. 아시죠? 저 의자를 구력 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렸을 때 드는 느낌, 그 느낌이 정말 굴욕적이다. 네. 이래서 구력 의자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 자세가 편할 순 없잖아요. 네, 사실 저거는 근데 진찰할 때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진찰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왜 유독 우리가 산부인과를 불편해하는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진짜 주제는 쩍벌려. 좀 되면 어때? 병원은 사실 보통 이렇게 아파서 가잖아요. 산부인과에 처음 갔던 느낌 혹시
그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네. 처음 갔거든요. 엄마랑 같이. 생리통 네, 때문에? 생리통이 되게 좀 어릴 때는 약간 불순인 경우도 많고 뭐 양도 주체도 안 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그때도 나요. 구려구자 앉았었어요? 근데 그게 참-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네, 달라요. 검사하는 방법이 네. 조금 달라요. 네, 네. 이- 예를 들어 본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질을 통해서 그 기계를 넣는 게 아니라 항문을 통해서 네, 맞아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래서 기분이 좀 그때 굉장히 좀 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예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성관계 경험이 네네네. 없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게 되게 쇼크였어요. 그쵸. 저한테는 네. 어린 마음이 되게 쇼크 먹고 그 후로 대학교 될 때까지 안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왜요? 보호자로? 자전거를 타다가 네.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부인과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응급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응급 진찰해주는 데가 산부인과밖에 없었어요. 치료 때문에.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네. 마취도 안 하고 머리를 6바늘을 이렇게 꿰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니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산부인과. 경우죠. 네. 특수한 경우고. 놀라지 마세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아마 보호자 자격으로 어른된 이후에 그쵸, 많이 예.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보호자 자격으로 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산부인과를 가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좀 어떻게 받았어요. 묘하던가요? 그 남자랑 같이 온 여성분은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은 좀 굉장히 당당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엄마랑 왔던 여성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평범했던 것 같고요. 혼자 오신 여성분은 이상하게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 오는 게 누구랑 오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보는 거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사실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주눅이 들어서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그 방송을 데뷔를 하고 나서는 혹시나 소문 날까봐. 소문이 또 잘못 날까봐 서율이 아니야? 그 소문 좀 잘못 날까봐 결혼하기 또 전이고 네,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모자를 역가지고 눌러 쓰고 그러고 이렇게 무슨 죄진 것처럼.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남편이랑 주로 갔을 때 굉장히 든든하다고 느끼거든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서유리 씨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비혼 여성이 만약에 산부인과 갈 때 예를 들어서 외간 남자라든지 남자친구를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더 세간의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누군 남자와 같이 그렇죠. 간다 더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더 소문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산부인과를 갈 때 누구랑 가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친한 사람, 엄마, 이모, 그리고 친구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저도 산부인과 가는 게 조금 약간 두렵고 꺼려지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특히나 산부인과에 가면은 약간 뒤에서 말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하는 때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는 연령대가 20대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생각보다 되게 늦어요. 그러네요. 완전 늦네요. 왜냐면 좀 초경을 시작할 때쯤 사실은 가야 검진을 되는.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문을 한 주목적은 임신 여부 확인이 주목적이었다고. 그럼 임신 여부를 알기 전에는 산부인과에 대부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산부인과라는 게 임신이나 출산만을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산부인과가 산과 부인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부인과라는 게 이제 그 뭐 질염을 비롯해서 생리 관련된 여러 질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후자 부인과 질환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거길 못 가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4.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4.6%. 4.6%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시작 연령이 보통 이제 13살 정도. 네. 13살이요? 13살이요? 13살. 예전에는 서유럽이나 미국과 저희가 좀 많이 달랐잖아요. 네. 근데 이 통계로 보면 거의 같은 연령대에서 첫 경험이 시작되고 월경도
초경도 거의 비슷한 나이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요즘은 나타나고 초경이 좀 있더라고요. 빨라졌잖아요. 네. 그만큼 산부인과를 조금은 일찍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하기 전에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자기 몸을 그만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산부인과는 가기 싫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저는 성인도 마찬가지일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네. 게 53%가 생식기 건강에 이상을 경험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 정도는 그냥 약을 먹는다던가 뭐 그냥 참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병을 키우던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병원 가기를 꺼려하죠. 꺼려하죠. 근데 꼭 그리고- 산부인과가 아니더라도 예. 내과도 마찬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그건 두려워해서 그건 다 아니에요. 저희 다른 우리- 병원은 사실 저 되게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병원 12번 평균 가고요. 거의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퉈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문턱이 낮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는 15세 여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산부인과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게 독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은 우리나라 실과 시간처럼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생리에서부터 뭐 피임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섹스 팁을 주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 하지 않죠. 우리가 왜 기침 나거나 이 뭐 조금만 시리거나 뭐 조금 어디 아픈 병원 가잖아요. 근데 유독 산부인과는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이유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산부인과를 멀리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진찰이고 뭐 진료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성기 같은 경우는 뭐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보여주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심지어 뭐 내 배우자나 뭐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밝은 곳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꼭 제가- 가야 되는 일 아니면 네. 정말 안 가려고 가능하면 하는 길 것 가다 같아요. 산부인과에 네. 무슨 누구 산부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누구 산부인과를 가로 열고 여의사 맞아요. 네, 맞아요.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부끄럽죠, 사실. 근데 이렇게 산부인과를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아니라 태국에도 그런 경향이 많아서 태국의 산부인과에는 복면가왕도 아니고 복면을 쓰고 검사를 한대요. 아, 진짜요? 지금 저게 지금 와서- 튠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에요? 네. 전 엽기 사진에 올라와 있는 예. 지금 산부인과에 계신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복면을 쓰고 검사를 한대요. 야, 저거는 나쁘지 웃어야 돼요, 않은데요? 울어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거 아니 저는 괜찮은 거 같은 게 진짜로 병원 딱 들어갔는데 네. 이 가면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되게 이상할 것 같긴 진짜 해요.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그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가기 싫어한 이유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다. 산부인과를 꺼리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의 진료 과정 자체가 불편하다는 내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시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구력의자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구력의자가 잘못된 걸까요? 물론 이제 그만큼 굴욕적이니까 굴욕의자란 이름을 붙인 거는 이해하겠는데 네. 굴욕의자란 이름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더 정말 굴욕의자로 자리를 잡는 것 같거든요. 굳이 여성분들이 이걸 굴욕의자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치질 치료를 하게 되면 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르게 좀 해달라. 우린 서 있을 테니까 의사 너네들이 알아서 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환자가 서서 환자가 이렇게 서고 의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진료 과정 중에 여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반드시 이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여기가 좀 가려워서 왔어요. 네. 출산 경험 없으세요? 예, 제가 좀 뒤늦게 좀 연하를 만나갖고요.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결혼했죠. 임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마지막 그 성관계는 언제 하셨던 겁니까? 3년 정도 마지막. 관계 언제 했어요? 언제요? 네. 그것도 최근에 언제 했어요? 그것도 대답해야 되나요? 언제 했어요? 그 하의를 탈의하시고 예 치마로 준비된 치마로 갈아입고 나오시면 바지는 속옷 벗으시고요. 속옷을 벗으라고요? 네, 속옷을 벗으셔야죠. 다리 올리시고 자 엉덩이를 아래로 쭉 빼야 돼요. 엉덩이를.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엉덩이를 오케이. 편안하게. 네. 다리 다리 이쪽도 올려요? 네. 거기 계실 건가요, 선생님? 네. 아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네. 엉덩이 앞으로 쭉 빼주세요. 엉덩이를 빼요? 네, 엉덩이 앞으로 쭉 빼서. 네. 네. 이렇게? 네. 불편해 보이시는데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이 자세를 어떻게 편해요? 예 등을 좀 대주세요. 누구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아닌가? 선생님! 이거 뭐 잠깐만. 이거 뭐야?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진짜 민망하네요. 부끄럽네요, 진짜로. 아, 더 내려와야 돼. 엉덩이 더 내려와야 돼요. 엉덩이. 힘 빼세요 힘. 힘 빼시고 네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만 더 앞쪽으로 빼주세요. 올리지 말고 앞쪽으로 빼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아파. 아 네. 괜찮으세요? 아. 그 진료 과정 중에 뭐 낙태 경험, 성관계 유무 같은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질문을 하는데 이게 좀 수치스럽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아무 쓸데도 없는데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걸 물어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예를 들면 성관계 유무라든지 혹은 뭐 지금 파트너가 한 명인지 혹은 다수인지 등등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괜히 의사들이 쓸데없는 정보를 수집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일종의 문진이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성관계 유무를 물어보는 거는 의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관계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관계는 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그 해야 질문이 되는가? 결혼하셨어요? 네, 차라리 성관계는 성관계를 했냐? 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물어보면 차라리 나을 텐데 결혼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엔 없어. 그랬을 때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관계를 했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되게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유무로 성관계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결혼과 관련되지 않은 성관계를 갖다가 비규범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아까 산부인과에 그 비혼 여성들이 가는 거를 창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더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사에 따르면요, 이런 이 검진을 받다가 좀 불편했다, 이런 질문이 너무 불편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1.9%입니다. 굉장히 많은 네. 숫자네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보면 다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관련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이라는 곳은. 네. 그거를 우리가 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의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양쪽이 다. 가급적이면 사실은 문진보다는 서면으로 일단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불쾌했다, 힘들었다라고 대답이 나왔다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 방송을 보시면서 산부인과 쪽에서도 조금 고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저희가 실험 카메라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축하한다? 보통 임신을 해서 가는 건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막 되게 막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다 그랬을 때 인식이 딱도 그런 인식이니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바로 등식처럼 저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